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나노디멘션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3개월 만에 보는 분기 실적 보고서인데 요번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2분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 최고 매출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4.7밀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로스 프로핏은 6.5밀리언 달러가 나왔고, 무려 그로스 마진이 44%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팔면 그 중에 44만 원은 남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물론 이 그로스 프로핏 밑으로 이제 뭐 영업 비용 같은 게 다 빠져서 결국 이제 얘들이 적자를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로스 마진이 44%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임은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2분기랑 이제 비교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번에 매출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12.2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는 살짝 적게 나왔다. 2밀리언 달러, 2.5밀리언 달러 정도는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 있죠? 그로스 프로핏도 마찬가지로 여기 인크리스라고 나온 건 왜냐면 얘네들이 QOQ로, 그러니까 지난 분기랑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전년도 동기랑 비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 보고서에는 좋은 말만 쓰려고 얘네들이 언제 한 번은 뭐 저번 분기랑 비교를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작년이랑 비교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좋은 표현만 많이 썼다고 해서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작년이랑도 비교해 봐야 되고 저번 분기랑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에 비교했을 때는 물론 좋았지만 지난 분기 대비 6.5밀리언 달러에서 5.4밀리언 달러로 줄어들었다. 어쨌든 뭐 매출 레비뉴라고 하는 게 줄어들었으니까 결국 그로스 프로핏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로스 마진은 44% 동일하게 유지를 했다라는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로스 프로핏,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었죠. 그렇게 되면 그로스 프로핏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그로스 마진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로스 마진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일단 이 그로스 프로핏에 들어가는 뭐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 있죠. 뭐 판매 원가에 들어가는 그런 인건비, 그다음에 그다음에 원자재 비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조절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 마진은 그대로 44%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otable Customer Success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고객이 이제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자, 밀리터리 브랜치, 그러니까 뭐 국방 관련된 기업이 일단은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고객으로. 근데 실명은 거론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큰 우주 관련된 기업을 가진 또 기업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어딘진 언급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은 줄었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판로를 조금 개척했다, 뭐 확대했다라는 거는 조금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R&D를 보면 뭐 이번에 바이오 컴패티블이라고 해갖고 우리 인체에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의료용 그런 적층 구조물을 우리가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이겠죠. 당연히 의료 쪽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제대로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전해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INSU 200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그 3D 프린터에 쓰이는 잉크를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뭐 다른 기업들, 얘네들이 여태까지 인수했던 그런 기업들과 같이 R&D를 하면서 좀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업데이트,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업에 대한 소식 같은 거는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일단은 하이라이트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파이낸셜을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그로스 프로핏은 둘 다 떨어졌고 그로스 마진은 잘 지켜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에비타가 마이너스 24.2에서 마이너스 30으로 좀 커졌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자, R&D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R&D 비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R&D 비용은 우리가 조금 줄였다.
원래는 13.5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대략 에비타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R&D로 썼는데 이제는 에비타의 3분의 1 정도만 우리가 R&D를 쓰고 있다. 그래서 R&D 비용이 약간 조금 아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머시슨이 얘들 지금 CEO 갈아엎어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소송 얘기가 막 나왔었죠. 그거에 대한 액티비스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행동주의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바로 이제 머치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치슨. 근데 얘네들이랑 지금 소송을 하면서 얼마를 얘네들이 썼냐면 대략 컨퍼런스 콜에서는 17밀리언 달러를 이제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10.6밀리언 달러를 지금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가지 않았다면 에비타가 굉장히 좋은 수치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송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에비타 세전 영업 손실은 폭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넷 로스는 이제 66.9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통 들어가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주식 보상 제도, 실제로 현금이 발생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으로 주는 이런 주식 보상 제도의 주식들을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넷 로스에 포함이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실제로는 뭐 현금이 줄어들지 않는 감가상각비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명목상의 손실 금액이고요. 명목상입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돈이 나간 게 아니라 돈 나간 것처럼 장부에 표시를 했을 뿐이죠. 그래서 요건 이제 66.9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결국 얘네들이 이제 뭐 투자 활동 이런 것들 하면서 지금 이게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19.5밀리언 달러가 지금 지금 손실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기에다가 인터레스트 리시브드, 그러니까 이자 같은 거 우리가 받았더니 정말로 우리가 가진 돈에서 실제로 빠져나간 돈은 이게 중요하죠. 7.7밀리언 달러가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거의 1000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어요. 다르게 말을 하면 1빌리언 달러겠죠.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금이 많지만 지금 이 CEO인 그 요브 스턴은 어떤 걸 계획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많은 기업들을 여전히 인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저번 영상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나노 디멘션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택한 전략이 3D 프린터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하나 인수를 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인수를 하냐? 결코 비싸게 사지 않죠.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하나씩, 두 개씩 점점점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나노 디멘션의 계획인데, 컨퍼런스 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얘들이 인수를 하려고 했던 스트라타시스 있죠. 이거 얘들이 여전히 이제 인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수 합병 계획이 이제 무산이 되고 나서 스트라타시스의 주가가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시총은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얘들이 스트라타시스의 최대 주주이긴 하죠. 거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더라? 30% 정도 넘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스트라타시스 인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추후에 스트라타시스 인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관심 궁금하셨던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거는 지금 방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보시죠? 지금 변호사 선임 비용, 그 다음에 회계사 전원 비용, 전문가,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 썼다? 17밀리언 달러를 썼다는 겁니다. 왜? 행동주의자. 머치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치슨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 이 비용이 참 안타깝죠. 이 비용이 안 나갔더라면 이번에 에비타가 조금 좋게 나올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좀 안 좋게 나왔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태까지 이게 매출입니다. 매출인데, last 12 months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9월, 언제 발표했습니까? 11월 달에 발표했으면 11월부터 과거 12개월 동안의 매출이 여태까지 54밀리언 달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번 분기에는 14.7밀리언 달러가 나왔죠. 그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54밀리언 달러라는 거는요. 12 months, 과거 12개월의 매출이에요. 그런데 이 과거 12개월 매출을 쭉 보았더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과거 12개월 매출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그 경쟁 기업들이 나오죠. 저번에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이 마크포지드가 살짝 플러스였거든요. 5%인가 이제 플러스였는데 이번에 대략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보면 매출이 이 각각의 기업들의 매출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동기 대비랑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이 6% 빠졌고, 9% 빠졌고, 4% 빠졌고, 20% 빠졌고, 10%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나노디멘션이 22%가 지금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 그래프를 보면 얘네들을 사용하던 그런 고객들이 일로 몰리고 있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아마도 여기에 지금 나온 이렇게 이름을 밝힌 그런 기업들이 있죠. 기업들 제가 보기에 잠재적인 나노 디멘션의 인수 목표들인 것 같아요.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얘들 지금 나중에 아마 인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요.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컴플리트 했대요.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 쉐어 리퍼치스 플랜이라고 해서 자사주 매입을 이제 얘들이 한 저저번부터 얘기를 했죠. 근데 100밀리언 달러를 일단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 이미 완료했다. 그래서 100밀리언 달러 어치 주식 다 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캐시 플로우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여기 적어 드릴게요. 캐시 from 파이낸싱이라는 항목에 이번 분기에 자사주 매입해갖고 마이너스 66밀리언 달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의 주식을 자기 돈을 주고 줄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그 기업 자신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자신감 있을 때만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주식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환영받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밀리언 달러를 했는데 심지어 지금 200밀리언 달러를 추가적으로 더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기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 높다라는 걸 또 여기서 한번 어필을 얘들이 해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코스트 세이빙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비용을 좀 줄였다. 대략 30밀리언 달러, 1년입니다. 1년에 30밀리언 달러를 줄였는데 대략 요거에 대한 효과는 2024년도 1분기에 아마 우리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그래도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 그러니까 판매 원가 줄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돈을 좀 아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얘네들이 이제 530명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이 중에 130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조금 더 바깥으로 새는 돈을 조금 이제 아끼겠다라고 이제 이런 계획도 해가지고 이 결과는 2024년도 1분기에 얘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도 아껴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사회 2명 줄였습니다. 2명을 줄였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 결정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간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간소화하면서 이 2명의 이사회 나갔으니까 돈 안 줘도 되죠. 돈 세이브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브 스턴의 CEO에 대한 그런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만 이사회에 둔다 이런 이게 조금 잡음이 들린 것을 조금 인식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체어맨과 CEO의 역할을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국방 쪽에 그런 좀 이제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성 장군 현역인지 전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성 장군을 지금 이사회에 한 명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뭔가 좀 이제 군부대 쪽 국방 쪽에 뭔가 조금 더 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영입을 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볼 것은 결국 이제 현금과 현금성 자산종, 그 다음에 유가증권 다 합쳐서 1빌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1000밀리언 달러가 있고, 이번 분기에 실제적으로 쓴 현금은 한 7밀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무지막지하게 아직 많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밀리언 달러를 더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받을 그런 얘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 2.31달러입니다. 2.31달러이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런 3D 적층 그런 프린팅 기술이 지금 시대에
정말 적합한 기술일지 아니면 너무 일찍 나온 기술일지 이거는 판단을 하긴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얘들이 아직까지는 캐시 런웨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오래 안심하고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나노 디멘션의 3분기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니면 뭐 제가 뭐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거나 혹은 뭐 제가 헛소리를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댓글에 수정해 주시면 공유해서 다른 분들과 같이 같이 뭐 좀 지식을 같이 뭐랄까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